안녕하십니까. 한유의 K뱀 무인 커피숍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자 선택을 잘못한 국민의 탓으로 돌려야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라고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들 어찌됐든 그놈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애초부터 안 하지만은 대구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최고 못났던 놈 중에 하나가 김대중이, 문재인이, 그리고 이놈 같습니다. 이놈은 아주 지저분함의 극치인데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년원 감옥 간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강간범이잖아. 강간살인범이잖아.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때가 막 12.12 사태 일으키고 정당성이 없을 때 박정희 시해와 김정기가 재판 중에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하고 담판을 져서 미국을 방문해서 100억 달러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두환이가. 그래서 돈이 사실은 경제기획원 장관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큰 돈을 요구한다고. 근데 무식한 건지 무식했겠죠. 그런데 이왕 하는 거 크게 한다 그래서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레이건한테.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해라. 미국에서 보증 쓸 테니. 그래서 일본 가서 60억 달러를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 돈 갖고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을 자꾸 한 게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 도로 개발, 한강 개발, 다 사회 사업적으로 다 그걸 하고 88 올림픽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완성을 시킨 게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완성을 시킨 게 노태우입니다. 그거를 망가뜨린 놈이 김대중인데 그래도 할 얘기 있다고 그거를 또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노태우하고 전두환이를. 그러니까 참 쓰레기 같은 놈들 많아요. 그리고 핵개발을 또 용인했고 핵개발을 다 돈까지 퍼주면서 절대로 북한에서는 핵개발 없다고 해놓고 핵개발뿐이 아니라 돈까지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나라 좌익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우익도 사실은 이게 불안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인데 소위 연예인들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그리고 쓰레기 집단인데 얘들 하는 짓거리,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아니 주식 투자해라 해놓고 지들은 다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다 부동산, 다 강남 쪽에 다 부동산 사는 거 아니 98%가 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대장동에서 2,800억 해먹었죠. 그리고 지금 15만원씩 푼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280억 또 따로 챙겼잖아요. 또 저수지에 빠뜨려. 그 저수지가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에서 돈하고 엄청나게 받아 챙겼잖아요. 지금 계속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에서 중국 간첩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식함에 극치고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연방정부, 제가 얘기하는 연방정부랑 그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연방정부랑은 틀립니다.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자체를, 통째를 북한에 갖다 상납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김일성이 얘기하는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게. 저는 연방제는 그게 아니라 자유조선이 됐을 때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한국이 내각제로 해서 경제 공동체로 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라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는. 미국도 간접선거입니다. 간접제입니다. 대통령 간접선거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직선제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라고 그러자 타작이 만든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봤던 게, 저 그때 타자 처음 배웠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있을 때 배웠는데, 행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받침이 없으니까, 받침이 있더라도 받침까지 다 되니까 한글로. 그렇게 워드를 칠 수 있는 그 문자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마자하고 대한민국의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문명률이 제가 그때 알기로는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제가 관리하던 예비군이 1,400명이었는데 1,400명 중에서 한글을 잘 모르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명률이 낮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 10월 유신 국제정세를 정확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걸 정확히 읽고 10월 유신해서 사회 간접자본, 그걸 정확히 깨뜨려 본 겁니다. 부가세, 이 부가세 위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부가세가 10년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조선일보에서 한창 떠들고 있는 발췌개헌 하는데, 발췌개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첫 번째 선거에는 남로당이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남로당이. 그거 하고 나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선일보 새끼들이 그 쓰레기를 만든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이승만 때 이루은 겁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 전쟁 같은 경우는 우크라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이승만이었으면은 상황이 틀려졌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거 했습니다. 그때 닉슨이가 국회 부의장 할 때인데, 이승만이 국회 연설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비행기만 태라. 육군은 내가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하고 대만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을 쳐들어가서 다 중국 공산당을 없애버리겠다고 헛소리쳤던 게 이승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미 동맹을 이끌어냈고, 그걸 계승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흑자로 돌아선 게 전두환 때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짜이밍이 같은 경우는 불과 2달 만에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자체를. 그러니까 정청래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나오지만은 그놈도 완전히 쓰레기통 중에 쌍쓰레기통인데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짜이밍 플러스 민주당 애들이.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몇몇 그 의원들,
한동훈이 이하 그놈들, 안철수 이런 돌대가리입니다. 그 새끼들. 자기 욕심만 거듭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 아무리 부정선거라도 국민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자이밍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부정선거를 그 미국처럼 물리쳤어야 되는데 먼저 보낸 윤석열이가 물리쳤었죠. 압도적인 표차를 이겨가지고 워낙 문재인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거꾸로 중국 해킹망을 또 해킹을 했어요. 미국에서. 해킹을 해보니 거기에 이자이밍이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선거까지 개입을 해서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개입을 했다고. 그게 저수지였던 겁니다. 그놈이. 이게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미국 가기가 겁이 나겠죠.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갔다 온 후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 20%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자이밍은 그 정권 전 2달로 봤어요. 2달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인커피숍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없고 요즘 핸드폰 이게 문화 대혁명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혁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폴란드 전쟁도 그렇고 이란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그렇고 태국 전쟁도 그렇고 실시간 동영상 촬영이 다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 일어나는 거를 사람이 죽고 사는 거를 동영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고 북한의 하루 전 소식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 젊은 애들이 1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걔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러면서 총살당하지 않냐. 총살당해도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무리 북한의 인구가 적다 해도 2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젊은 애들이 몇백만인데 몇백만을 어떻게 다 통제를 합니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찍는데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혁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 휴대폰을 우리가 한 손으로 우리가 칠 수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 덕입니다. 세종대왕 덕입니다.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게 박정희 대통령 때였습니다. 제가 83학번 처음에 컴퓨터 도스 언어, 코볼 언어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박정희가 한글 타자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좀 한글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한 거. 한 손으로 다 뭐 메시지 보내고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걸 전 세계로 송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카카오톡 하면서 그런 고마움을 잊고 살았죠, 다들. 전 카카오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휴대폰을 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송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AI, 인공지능이 누구누구 어떤 단어를 하면 통제를 하는 걸 한번 시범 케이스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송출이 안 되다가 이제 엊그저께 저녁 때부터 송출이 또 되더라고요. 그 연습 게임 한 겁니다. 이제 방송 통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독재 정권이. 근데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 정권의 계급장이 떨어지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희망사항이죠. 제 뇌피셜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단체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 유품정리협회 특허 3건, 이게 결코 작은 힘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은행에 있는 직원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런 단체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10년 전에 만들었다 했더니 놀래요, 솔직히. 이 단체가 지금 전 예상을 했었지만은,
여기까지 진행이 될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진행이 빠르더라고요. 하여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